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이제 물2에서 2단원표인데 축전기랑 코일하고 RLC로 관련해서 이제 좀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축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축전기랑 관련해서 있는 중요한 식들이 먼저 저 Q는 CV, 그리고 C는 엡실론 곱하기 D분의 S, 그리고 V는 1인데 각각 뭐냐면 Q는 일단 전하량이고 C는 전기용량, V는 전하. C는 전기용량의 만큼 말씀드렸고, 엡실론은 이제 유전 상수라고 해서 이제 일단 어떤 유전치에서 이제 얼마나 더 전기를 잘 들게 하느냐에 대한 상수고, 그 다음에 D는 이제 평행한 축전기 사이의 급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S는 그 축전기 급판의 면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V는 이제 전압이고, E는 이제 그 급판 사이의 전기장을 나타내고, D는 그 급판 사이에 말했던 거리를 나타내요. 그럼 먼저 축전기의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을 각각 볼 건데, 이제 직렬 연결에서 여기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이 직렬 연결했을 때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먼저 전압이 여기 전압을 더해서 총 전압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전하량은 모두 각각 동일해요. 여기서 Q, Q1, Q2. 그래서 Q는 CV의 식을 사용해서 다 나타내면 V는 C분의 Q, V1은 C1분의 Q, V2는 C2분의 Q가 돼서 각 합성 전기용량을 나타내면 C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이 돼요. 이거를 왜 합성 전기용량이 작아지게 되냐면은 여기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전체 총 축전기 사이의 거리가 2D만큼 돼서 거리가 두 배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합성 전기용량이 작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전기용량식에서 D가 두 배를 커지니까. 그리고 축전기의 병렬 연결을 살펴보면 이렇게 쉽게 나타날 수 있는데, 병렬 연결했을 때 이 회로의 특징을 보면은 V가 다 똑같아요. 두 가지. V1, V2가 들어갔고, 전하량이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Q라고 했을 때 Q1, Q2의 합이 Q가 돼야 돼요. 따라서 다시 또 Q는 CV식을 나타내서 보면은 이 Q가 CV일 때 Q1은 C1분의 V, C1V, Q2는 C2V가 되므로 총 C가 C1 플러스 C2가 돼요. 여기서의 합성 전기용량이 커지는 이유는 이제 여기 이 면적이 D라고 했을 때, 그 면적이 D라고 했을 때 면적이 두 배가 되니까 합성 전기용량이 커져요. 그리고 이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2분의 1 QV가 되는데, 이제 이 Q가 CV 됐으니까 바꾸면 2분의 1 CV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CV를 이제 C분의 Q 제곱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단위는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축전기가 다양한 상태에서 연결될 수 있는데, 그때 전기 용량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 경우 스위치를 열어두고 그 다음에 D를 D'로 늘리는 경우, 이제 D'가 더 커요. 이때는 이제 Q가 일정해요. 왜냐하면은 추가되는 전하량이 없으니까 전기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전기량도 일정해요. 왜냐하면 엡실론 제로 S분의 Q인데 엡실론 제로 S는 변화가 없고 Q도 일정하니까 전기량도 일정해요. 먼저 전기 용량을 살펴보게 되면 전기 용량이 감소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C'을 변화했을 때 전기 용량이라 나타냈을 때 엡실론 제로분의 D 프라임분의 S고, 원래 앞에 전기 용량 C는 엡실론 제로분의 D분의 S인데 D 프라임이 D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부모가 더 커서 전기 용량은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전이차는 전압을 나타내는데 전이차의 경우에는 증가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Q는 CV이고 C 프라임도 V 프라임, Q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V 프라임에 관한 식으로 고치게 되면 V 프라임은 C 프라임분의 C 곱하기 V가 되고, 결국에는 D분의 D 프라임 V가 돼요. 근데 V가 앞에 ED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V에 대신에 ED를 넣게 되면은 DD가 소거되고 결국 E D 프라임이 돼요. 근데 D 프라임이 V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V 프라임은 V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의 변화량을 보게 되면은 델타 U는 2분의 1 Q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 QV예요. 이걸 다시 붙이면 2분의 1 Q는 이제 V 프라임 마이너스 V가 되고, 이제 V 프라임은 E D 프라임이고 V는 ED니까 결국 2분의 1 Q E 델타 D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스위치를 닫고 이제 다시 축전기 급판 사이 거리를 늘리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V가 일정해요. 왜냐하면 스위치를 닫아놨으니까 전지로부터 계속 꾸준히 지금 공급되기 때문에 전하량이 V가 일정하게 돼서 전기 용량부터 다시 차례를 살펴보면
일단 전기 용량은 감소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리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전하량의 경우에는 이제 Q 프라임은 C 프라임 V가 되고, 이거는 이제 C 프라임을 붙이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D 프라임 분의 D가 C 프라임으로 C 프라임이니까 D 프라임 분의 D C가 되고, 이걸 CV가 이제 Q 원래 Q 전하량인 걸 생각하면 D 프라임 분의 D 분의 Q가 되니까 이것도 분모가 더 크므로 결국 전하량 자체도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를 보면은 1 프라임 이제 변화된 전기장의 세기가 이제 D 프라임 분의 V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앞에 했던 것처럼 V는 이 지식을 대입하게 되면은 D 프라임 분의 D가 2가 되므로 전기장 세기도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델타 U는 이제 2분의 1 C 프라임 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CV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경우는 이제 두 극판 사이에 유전체를 K 엡실론 제로인 유전 상수인 유전체를 넣고 그다음에 충전 후 스위치를 눌러놓은 상태예요. 이 경우에는 Q 제로가 일정한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지에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원래 있는 전화량만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Q 제로가 일정해요. 그럼 다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전기장의 세기는 감소하게 돼요. 왜냐면 저기 앞에 나와 있는 식처럼 E를 이제 V는 이 지식에서 다 바꿔서 계산하면 E가 엡실론 제로 S분의 Q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엡실론 제로 대신에 K 엡실론 제로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K분의 1 E 제로가 되므로 전기장 세기 자체는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전이차의 경우에는 V는 ED인데 이제 E 대신에 K분의 1 E 제로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결국 K분의 1 V가 되므로 전이차도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전기 용량의 경우에는 전기 용량 Q는 CV식에서 C만 남겨두고 V분의 Q로 바꾸게 되면 Q는 일자니까 상관없고 V는 앞에 보였던 것처럼 K분의 1 V인데 V가 분모로 들어가 있으므로 KVQ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므로 결국 전기 용량도 KC0가 되므로 증가하게 돼요. 전기 용량은. 그리고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 이거는 U는 2분의 1 C분의 Q0, Q제곱 저기 나와 있는 식에다가 나타내게 되면은 이 C 값 대신에 KC0를 넣어야 되므로 결국엔 K분의 1U가 되므로 전체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경우, 마지막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스위치를 닫고 유전체를 넣은 경우예요. 이때는 앞에 말했던 것처럼 전지에서 계속 공급이 되니까 변압이 일정하게 돼요. 이때 전기장을 살펴보게 되면 일정한데 왜냐하면 E는 D분의 V 제로 근데 V 제로 다 동일하니까 결국에는 전기장에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되고 전하량을 살펴보게 되면 전하량의 Q는 CV잖아요. 근데 V 제로가 일정한데 C 값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인 것처럼 유전체를 넣었으니까 결국에는 K 엡실론 제로만큼 달라지게 돼서 결국 KC 제로 V 제로가 되고 결국 전하량은 KQ 제로가 돼서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전기 용량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 있던 Q는 CV식에서 C만 남겨두고 V 제로분의 Q로 바꾸게 되는데 여기서 Q가 KQ 제로만큼 증가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KC 제로만큼 전기 용량도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자체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 U는 2분의 1 CV0 제곱이 돼요. 근데 C는 앞에 말했던 것처럼 KC0가 되니까 결국에는 2분의 1 KC0 V0 제곱이 돼서 KUV0가 되므로 KB만큼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축전기의 특성이나 이렇게 연결했을 때 상황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는 코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먼저 이 코일은 좀 특별한 게 있는데 자체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물리를 배우신 분들이랑 당연히 다 알겠지만은 전기가 흐를 때 코일은 전기 흐르는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유도 기전력의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V는 마이너스 L분의 델타 T분의 델타 I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이 이만큼 바뀔 때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 L의 값에 따라서 자체 유도 기전력 값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원래 흐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체 유도 계수의 단위가 있는데 1헨리라고 해서 1vs 분의 A 1초당 1A의 전류가 흐를 때 1보트의 유도 기전력이 나타나게 될 때를 말하고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는 앞에 말씀드린 축전기랑 비슷한데 2분의 1 Li 제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코일에 흐르는 전류 값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먼저 이거는 전류랑 시간 그리고 이건 유도 기전력이랑 시간이 많은 그래프예요.
먼저 스위치를 딱 열 때 전류가 흐르겠죠. 전지에 있는 전압만큼. 근데 이 총 전류가 R분의 이만큼까지밖에 못 흘러요. 왜냐하면 이 코일 때문에 코일이 저항 역할을 하니까. 근데 원래 기본적인 회로라면은 누르는 순간 바로 V만큼 싹 흘러야겠죠. 전기니까. 근데 이 코일 값이 이걸 한 번에 R분의 B만큼 가는 걸 방해해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래서 스위치를 받은 후 조금의 시간이 흘러야 최대 전류 값이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0이 아닌 0의 아랫방향 마이너스 방향에서 이렇게 이걸 감소하는 만큼 이렇게 흐르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결국엔 이게 최대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전류에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흘러가지도 않고 더 나가지도 않으니까. 그대로 최대만큼 흐르고 최대만큼 들어갔다 흐르고 이거이 되니까 결국 변화량이 없게 되니까 유도 기전력이 델타 T분 델타 I 변화량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변화량이 없으니까 유도 기전력도 결국 0이 돼요. 그래서 중반까지 0이 되다가 스위치를 닫았던 걸 열면은 전기가 끊기겠죠. 근데 이게 전기가 끊기는 게 한 번에 뚝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전류가 최대에서 0으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유도 기전력은 여기서 최대 값을 쭉 찍고 천천히 이제 전기가 안 흐르니까 변화량이 또 없겠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되게 되고 전류는 이 유도 기전력 때문에 한 번에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감소하는 형태를 띠게 돼요. 그리고 이제 코일도 측정기처럼 직렬이고 병렬일 때 합성 자체 유도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직렬 연결일 때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교류 전원 아래에서 코일 두 개가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 직렬 연결일 때는 V가 V1 플러스 V2 전압이 이 전압, 이 전압 더한 게 총 전압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앞에 저 V식을 따라서 V는 마이너스 L분의 델타 T분 델타 I를 놓으면 V1은 마이너스 L1분의 델타 T분 델타 I V2는 마이너스 L2분의 델타 T분 델타 I가 돼서 그리고 이 값들을 다 여기 대입해서 계산하면 L은 L1 플러스 L2가 돼요. 직렬 연결일 때. 그리고 병렬 연결일 때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압이 다 똑같아요. 병렬 연결일 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제 전류 값이 여기 I1, I2라고 했을 때 I1 플러스 I2가 총 전류 I가 돼야 돼요. 따라서 V 값이 V는 마이너스 L1 곱하기 델타 T분 델타 I 하고 마이너스 L분의 델타 T분 델타 I 그리고 마이너스 L2 델타 T분 델타 I 곱한 건데 이거를 델타 T분 델타 I식으로 다 고치게 되면 마이너스 L분의 V는 마이너스 L1분의 V 마이너스 L2분의 V가 되고 각각 이 전류 값식에 대입하게 돼서 계산하면은 L1분의 1은 L1분의 1 플러스 L2분의 1은 이제 L분의 1이 돼요.